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매도 방법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3탄 3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분할 매도로 인해서 하는 방법들 두 가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직접 슈퍼트램프님이었던 것 같은데 한 1, 2주 전에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매수한 다음에 매도하는 게 맞죠? 매수한 다음에 매도. 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원래 준비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요거. 그래서 딱 좋은 타이밍에 질문도 해주셔서 역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타이밍에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로로쌤의 비밀, 뭐 비밀이라고 할 거 있겠습니까? 뭐 다들 좀만 노력하시면 알 수 있는 건데, 손절매 방법과 타이밍 공개해 드립니다. 세 가지로 많은데 그 중에서 세 가지로만 줄여봤어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손절매를 해야 하는 이유,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손절매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손절매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좀 손실인 것 같은데, 지금 손실인 것 같죠? 손실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손실이지. 손실인데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지금 손실을 그냥 인정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 인정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인정하고 나서 그냥 정리하고 손실을 확정 짓고 추가 손실을 안 보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추가 손실을 안 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윌리엄 오닐이라고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캔슬림으로 유명하고 뭐 고점 신고 돌파형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뭐 기술적 분석의 뭐 대가이기도 하고. 근데 윌리엄 오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매수한 가격 있죠. 매수한 가격 아래로 떨어져서 주식을 내가 지금 팔잖아요. 이게 손절이죠. 매수한 가격 아래로 떨어져서 판다. 이거에 대해서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식이 떨어지면 이미 손실 본 거다. 더 커지도록, 손실이 커지게 계속 놔두는 거는 뭐 좀 치명적인 실수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식을 빨리 처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은 그게 다음을 뭐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확정 지어도 추가적인 손실을 방어하는 거, 추가 손실을 방어하는 게 손실을 방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주식 투자자분들이 아니죠. 그냥 초보자분들인 거죠. 투자라고 생각 안 하고 보통 처음에는 투자보다는 약간 투기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다 인정하잖아요. 제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것들, 그래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걸 고치고 지금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거겠죠. 여러분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 유명한 사람들을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막 무슨 어디서 이상한 존버 정신 같은 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때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이회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없다가 갑자기 나온 게 비트코인 있죠. 코인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주식시장에다가 끌고 온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코인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매매나 이런 분야에서 근본이 없잖아요. 근본이 없잖아요.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만든 용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비트코인 쪽에, 코인 쪽에 대입되는 트레이딩 기술도 뭐 과거부터 있던 거죠. 그래서 새로 나온 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은 기본적으로 있던 거. 꼭 주식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주식시장 이전부터, 그러니까 캔들 차트도 일본의 혼마무네 이사가 했던 거를 이제 만든 거잖아요. 스티븐슨이 만든 거잖아요.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서양에 소개를 하면서 유명해진 건데, 주식시장 이전부터 있던 그냥 거래 법칙, 요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 무작정 버티는 거 제일 안 좋은 거다. 이거는
현실에서 우리 시대에서 끈기 이런 쪽으로 대입을 하시고 주식시장에서 대입하지 마세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드리죠. 주식 매수한 다음에 최악의 경우를 본전이라 생각한다. 손실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 손실을 봐도 올라와서 본전에 팔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매수가가 돌아오지 않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긴 해요. 손절매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추천 방법이 있는데 왜 비추천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따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손절매의 기본 원칙, 뭐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뽑아왔어요. 손절매도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맨날 원칙과 기준이래 저 사람은. 저 로로쌤 저 사람은 맨날 원칙과 기준이래.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다 잡혀 있어요. 다. 매수를 해도 매도를 해도 추가 매수를 해도 아니면은 그게 다 그냥 단순한 물타기가 되는 거고 그냥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을 딱 지켜서 하세요. 그리고 자, 첫 번째로 특정 가격이나 비율의 원칙, 난이도 하입니다. 이걸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아까 윌리엄 오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 7% 이내에서 손절해요. 이분은 완벽한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율의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정 가격을 많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기 뭐 예를 들면 9,000원 여기 이탈하면은 그래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무작정 파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해요. 여기 내려갔다 올라오면 어떻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줄였다가 다시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뭐 비율보다는 가격 쪽을 얘기하는데 비율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가격보다는. 저는 이런 지지와 저항 같은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특화된 사람이라서 가격 쪽을 더 많이 보는 것 뿐이고 보통은 비율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대부분 비율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절매매가 없는 매매 원칙, 요 난이도 중이라고 써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최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이제 중이 되는 거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반등시 손절하는 원칙. 요건 난이도 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원칙과 기준이 완벽하게 서 있는 사람 아니면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쪽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손절이 없는 게 중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상이고 이거는 극악이에요. 극악. 보면은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헬이라고 있죠. 지옥 모드 같은 거 있죠. 거의 지옥에 가까운 난이도예요. 이거는 원래는 이게 손절이 없는 매매가 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잔소리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자, 손절매 가격의 매매 원칙. 이건 쉽죠. 저항선이 있고 지지선이 있다. 뭐 이거는 앞에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위아래에 갈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다. 이탈하지 않으면 요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탈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캔들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내가 지지선을 9,0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을 9,000원에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탈을 한다. 심지어 여기에 거래량도 이렇게 막 장대 음봉 그릴 때 거래량 기존엔 요만했는데 이날만 이렇게 막 커. 그러면 이거는 매도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선을 깨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커지면, 거래량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이거는 손절. 만약에 거래량이 없어 이러면은 좀 고민해 보셔도 돼요. 다음 뭐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지키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융통성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중수 이상, 최소 중수 이상에서 웬만해서 고수. 중수 이상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초본데도 중수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5년 했으니까 10년 했으니까 중수. 20년 하신 초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식 실력은. 그런 거죠. 스타크래프트가 지금 나온 지 한 20년 됐나요? 스타크래프트 20년 했다고 다 중수 이상 되는 거야. 아직도 초보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그 세대 사람이라서 자꾸 그런 쪽으로 좀 쉽게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탈했다 그러면은 지지선을 이탈했으니까 손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간단하죠? 네. 다음 뭐 가격이나 비율이라고 했는데 비율도 똑같습니다. 비율은 이런 식으로 종목의 내가 지지선 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10%면은 한 3배 정도는 설정해야 된다라고 했죠. 최소 2배고 정말 못해도 2배고 웬만하면은 2.5에서 3배 정도가 목표가가 된다. 자,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원래는 매수 타이밍이 돼야 되는데 음봉으로 거래량까지 실었어. 그러면은 요거는 손절 타이밍이 된다. 제일 쉬워요. 이건 설명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아는 개념이에요. 아는데 안 지켜서 그래요. 그래서 난이도가 하해요. 여러분이 알아요. 근데 실천만 하면 돼. 실천만. 내 돈이 걸렸으니까 이게 안 나가죠. 손이.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아 이거 잘못 샀다. 이거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손절 매매가 없는 매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런 게 있는데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줄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갖추기 어려운 통찰력이 필요해요. 저도 이거 갖추려고 원래 차트리스트로 시작해가지고 이거 갖추려고 수년을 그렇게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잠 안 자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도 저는 지금도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는 게 그 경제 박사들 분들 계시잖아요. 경제 박사분들, 경제학 박사분들. 이분들 오시면 저는 그냥 다 한 수, 두 수, 10수까지 다 접어요. 이분들이 그쪽에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이분들보다 뭐 잘났다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다들 뭐만 있으면 이것도 내가 잘났고 이것도 내가 잘났고 이것도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본인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다 잘하게? 저는 그것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투자 관점을 제시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인정해야지.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적당히 잘하는 것들도 있고. 경제학을 막 죽어라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쪽 학자분들. 경제학으로는 전 이분들한테 게임이 안 돼요. 인정해야지 이런 거는. 근데 저는 이제 실물 경제 쪽으로는 그분들이랑 이제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할 수는 있겠죠.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것도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주식시장에 대입했을 때는 제가 할 말이 좀 생기겠죠.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실물 경제 얘기해도 제가 당연히 10수 이상 접고 들어가죠. 근데 주식시장으로 대입했을 때는 할 말이 있죠. 여러분이 이 정도 갖추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런 통찰력을 갖추신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경제에 왜 자꾸 뭐 이 어려운 걸 뭐 얘기하냐 하면은 이게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 이거 글로벌 경제 잘 몰라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 돈 냄새라고 하죠. 돈 냄새라도 잘 맡으면 괜찮아요. 이거 돈 되겠다라는 거 그쪽에 특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능력인 거예요. 특수 능력인 거예요. 초능력처럼 뭔가 그분만의 능력인 거예요. 돈 냄새를 잘 맡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은 정말 특이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돈 냄새는 정말 잘 맡아. 그럼 그분의 능력인 거예요. 그분이 다른 부분에서는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돈 냄새를 맡는 측면에서는 주변에서 보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특정 분야에서. 그걸 인정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 업황 뭐 이런 거를 다 보고 종목을 들어간다. 이게 탑다운 방식인 거죠.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분들, 이런 통찰력을 갖춘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기준에서는 종목만 보고 바텀업식이 아니고 요런 이렇게 장기 투자는 업황이랑 다 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약점이 뭐냐면은 내가 보는 시장이 관점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면 이거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그 세계 최고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실수뿐만 아니고 뭐 엄청나죠.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있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
지난 4분기 그 작년 이제 4분기 있죠? 2018년 4분기 실적 알고는 계시나요 혹시? 253억 9천 달러인가? 9,200 달러인가? 253억 넘을. 그러니까 거의 254억 달러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회사도 이래요. 이럴 수가 있다고요. 물론 뭐 그 하인즈 케찹 있죠? 크래프트사랑 이제 하인즈랑 해서 크래프트 하인즈가 이제 말아먹은 거가 좀 크긴 했는데 어쨌거나 워렌 버핏도 이렇게 워렌 버핏이 보유한 버크셔에서도 이렇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도 투자를 잘못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려워요. 간혹가다 이렇게 돈 냄새 잘 맞는 분들, 장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외예요. 정말 극소수의 분들 외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은 나도 다 이런 거야 라고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근데 그냥 손절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특정 수준 이상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는 중인데 원래는 이게 상 중에도 극상에 속해요. 극상에 속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할 수 없는 이 반등시 손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쪽을 하는데 뭐 제가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이 뭐냐면은 손절매가 없는 요 매매 원칙이 뭐 기본적 분석이나 이제 경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최상위권 분들이 하시는 거라면 이건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뭐 경제가 어쩌고 뭐 이렇게 시황을 중심으로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차트리스트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차트를 원래 더 잘 봐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경제나 경제학이나 이런 쪽 보면은 박사분들 오시면 저는 다 오픈하고 다 그냥 다 전 경청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 내가 배워야 되는, 많이 배워야 돼. 진짜 많이 배워야 돼. 저는. 그 경청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경청하듯이 저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경청을 해요. 배울 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더 공부할 용의는 있습니다. 네. 더 공부할 용의는 있는데 아직도 저는 계속 좀 굉장히 배고픈 사람이에요. 더 배우기 위해서. 지금도 그래도 업계에서는 그래도 목에 힘 좀 주고 방구나 깨나 낀다고 해도 특정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서 최고이신 분들인데 박사님이라고 하면은 최고위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워야지. 심지어 경제학과에서 졸업해서 학사 졸업해가지고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도 배워야죠. 제가 배워야 되는 것도 많아요. 저도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트 쪽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쪽을 저는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가격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가격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저는 차라리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어떻게 하는 거냐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바로 위에 저항선이 있고 지지선이 있다. 그러면은 하락하면 원래 여기가 사야 되는 구간인데 이렇게 밀렸을 경우에 손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손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 아까 손절매가 없는 매매 원칙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뭐 통달한 사람까지는 아니에요. 통달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저도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기술적 분석이 저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기본적 분석 어느 정도 해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제가 하락장이 어떤 거냐, 뭐 하락하는 종목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지선을 계속 깨고 내려간다.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깨고 내려간다. 그리고 여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또 깨고 내려가.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지선이 있는데 요거를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약해. 그를 깨고 내려와.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이 듣는 하락 뭐라고 했죠? N자형 패턴이다. N자잖아요. N자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뭐 역N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냥 하락 N자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락 N자형 표현이다. 올라갈 땐 상승 N자형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깨고 내려가는 게 이게 하락장 혹은 하락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진짜 깊은 조정, 깊은 그리고 지금 같은 약간 비이성적인 그런 매매장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이 아니고 지지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축축축 하고 떼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10,000원에 매수가라고 했는데 5,000원 깨지면 반토막 이하로 밀린 거죠. 맞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적도 있고 당연히. 그런 게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워렌 버핏도 있고 다 그렇다. 다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응이 중요하다 이럴 때는. 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자, 5,000원 이탈했어. 근데 5,000원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와서 5,000원을 회복되는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 종목들 저항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회복되면은 매수하시는 게 맞다. 안 그러면은 이중바닥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 그리고 올라올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최근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제가 대충 얘기하면은 아, 저 사람 또 저 얘기하겠네 생각할 정도로 많이 말씀드렸죠.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와 있는 거 손절 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굳이 손절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밀린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시장이 생각보다 밀렸으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합의가 될 줄 알았는데 합의가 안 됐으니까 생각보다 쭉 밀린 거예요. 실망 매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가뜩이나 경제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경제 부양에 대한 의지도 없는데.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양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은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우리한테는 얘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요게 올라와서 최소한의 지지선 쭉쭉 깨고 내려갔는데 그 지지선이 기존에 보면은 이게 지지선이라고 써놨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지지선이라고 써놨는데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가. 그러면은 지지선이 어떻게 된다? 저항으로 바뀐다. 이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매수. 그래서 예시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셀트리온 20만원 회복할 때 매수하세요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또 신라젠 말씀드리죠. 신라젠 같은 경우 66,000원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면은 셀트리온처럼 나오고 회복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66,000원을 깨고 내려왔어요. 이게 와, 살아있는 강이다 이건. 그죠? 67,000원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또 밑에도 깨고 내려갈 수, 또 밑에 깨고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은 66,000원을 회복할 때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네. 장대 양봉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매수하면 되죠. 양봉으로 올라왔다 조정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뭐 제가 이거 바이오 종목 가지고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약하다고 했죠. 셀트리온이 지금 강한 거고 다른 종목이 약하다. 얘도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밀렸잖아요. 다시 20만원 뭐 요 구간으로 19만원대로 밀려 있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약해가지고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회복이 못 나온 거예요. 수급이 안 따르니까 올라오려다가 더 밀려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복될 때 여기서 제가 여기 보면은 완벽한 타이밍과 비중의 마스터가 돼야 된다고 했죠. 밑으로 내려갈 때 물타기 하신 분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물타기 금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회복될 때 여기서 조금 늘리는 거야. 내가 10%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5% 혹은 10% 늘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원래 지지선이었던 원래 이게 지지선이었잖아요. 지지선이었잖아. 이 지지선이었던 구간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만 정리하는 거예요. 짧게 정리하고 그리고 와서 내 원래 물량만 들고 가던가 원래 물량도 같이 정리하던가. 그럼 손실이 줄어들겠죠. 확실히. 이렇게 손절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매우 어려운 방법이고 난이도가 높은 방법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마스터하신 분들, 가격적인 측면을 알고 계시는 분들, 요런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최고봉, 요 보시면은 가장 쉬운 거, 일반적인 거 하나 알려드렸어요. 가격이나 비율 쪽으로 해서 손절하는 방법, 그리고 요 손절매가 없다고 해도 나중에 손절하겠죠. 워렌 버핏처럼 하는 기업을 아예 인수해버릴 수 있는 이런 기본적 분석 쪽으로 해서 이제 아주 최고 레벨에 있는 분들이 하는 방법, 그리고 이쪽은 기술적 분석의 최고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더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요거만 알고 계시니까, 가격과 비율만 알고 계시니까. 주식시장에서 오래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고 자신만의 기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하나하나 잘 배워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종목 같은 경우 요거 보시면 된다고 해서 제 채널 홈페이지 와서 무료 따라하기 요거 하시면은 무료로 다 됩니다. 이 영상 보세요. 영상 보시면 나와요. 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댓글 꼭 좀 달아주세요. 댓글이 제 영상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제 유튜브 생활에 대해서 생명 연장이 필요합니다. 수명이 연장돼야 됩니다. 안 그래도 자꾸 딴 데로 넘어가자고 하니까, 유료 서비스로 넘어가자고 하니까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제가 강의하고 하는 부분, 제 관점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채널 소개 보면은 좀 더 좀 긍정적이고 제대로 된, 지금 다들 선대에서 너무 주식 모르시는 분들이 도박처럼 매매하고 주식은 도박이야, 안 좋은 인식이 많이 박혀 있다고 했죠. 그냥 저는 인식을 개선하는데 좀 공헌을 좀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른 뭐 사이트나 카페나 뭐 카톡방, 이런 뭐 단톡방에다가 옮겨주시는 분들 감사하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뭐 특정 뭐 증권정보 사이트나 이런 데 옮겨주시는 분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 회사에서 만족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계속 이러면은 같이 못 간다라고 하니까 요거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댓글이랑 좋아요가 만족도인데, 좋아요는 그래도 최악은 아니에요. B등급 정도는 돼요. 근데 댓글은 D등급이라고 하니까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로로쌤의 비밀 손절매 방법과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뭐 유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용기 내서, 원래 공개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네, 용기 내서 알려드렸는데, 공식적으로 공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잘 배워가지고 좀 실천하고 공부하고 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월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